이런 케이스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정책자 좀 알아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막상 찾아보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판단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그 판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금입니다. 일반 은행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거나 안정적인 기업에 돈을 빌려줍니다. 재무가 탄탄하고 그 매출이 받쳐줘야 움직이죠. 반면 정책자금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기업,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창업 초기용도 있고 시설 투자용도 있고 운영 자금용도 있습니다. 대표님 사항에 따라 맞는 게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 많은 종류 중에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이 판단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 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업력이 7년 이내의 기업이다. 특히 3년 미만이라면 창업 관련 자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청 자격 자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매출이 있고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계신 곳. 세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금 사용 명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설비를 들여야 된다.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사용 목적이 명확하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이 자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금을 받기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런 케이스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심사에서 세금 체납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결격 사유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체납 정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재무 상태의 설명이 안 되는 경우,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매출 대비 비용 구조가 맞지 않거나, 이게 무조건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만 그냥 넣으면 불리합니다. 사전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대표자 개인 신용에 이슈가 있는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자의 신용을 함께 봅니다. 연체 이력이나 신용 문제가 있다면 먼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금 사용 명도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디에 쓸 건지, 이 자금이 투입되면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 이게 문서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 포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제대로 준비하면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책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사업 초기에 정책 자금을 제때 활용한 기업과 몰라서 그냥 지나친 기업의 5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대표님 사항에서 정책 자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먼저 손을 봐야 하는지 이 판단을 제가 오늘 대신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어렵게 말고 실제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회사는 어떤가요?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다른 네이버 폼이나 댓글로 사항을 남겨주시면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서류 챙겨서 은행이나 기관에 갔다가 거절당하고 시간 날리시기 전에 먼저 판단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